안녕하세요. 미지과학 카페타임입니다. 5월 1일은 한국의 근로자의 날입니다. 한국의 근로자의 날 정의는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쉬는 날에 대해 기준 자체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은행 같은 데는 항상 쉬지만 일반 회사 같은 데는 항상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이런 불평등이 있나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또 2021년은 한국의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라서 불평등이 해소된 듯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우리 한국만 있을까? 이상하게 왜 쉬어도 만성 피로가 되는지, 쉬어도 항상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You come from outer space, and I was sprung out from the earth. 첫 번째, 세계 각국의 근로자의 날. 한국의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이데이는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6월 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한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에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의 인터내셔널의 창립대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근로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는 8시간 노동의 실현을 위해 통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당일 전 미국 노동자들의 파업과 더불어 5월 3일 시카고에서는 20일 만에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결국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메이데이 때마다 벌어지는 근로자의 파업과 시위 때문에 5월 1일을 구의 날로 정하고 다른 날로 노동절로 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근로자 날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노동절은 5월 1일을 있는 그대로 5일이라고 칭합니다. 1918년 혁명 지식인들이 사람에게 노동절을 소개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면서부터 노동절이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노동절은 한국과 다르게 4일이고 공식 휴무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 많이 쉬니까 좀 좋겠네요. 반면 베트남의 근로자의 날은 어떨까요? 베트남은 4월 30일이 남부 해방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5월 1일은 노동절로 지정되어 있어 모든 근로자는 휴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속적으로 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인데요. 많이 쉬니까 좋긴 하겠어요.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 보통 휴식을 취하면 피로는 풀립니다. 하지만 주말 내내 쉬어도 피로가 안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긋지긋한 피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뇌에 있다고 합니다.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적당한 도파민은 좋지만 현재인은 계속 도파민이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약물중독연구소의 노라 볼코프 박사팀은 일반인을 잠을 못 자게 한 후 뇌를 촬영했더니 행복감을 주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호르몬이 과잉 분비돼 잠드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신경과학저널 8월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운동 조절이나 호르몬 조절뿐만 아니라
감정, 동기부여, 욕망, 쾌락, 의욕, 수면, 인식, 학습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도파민이 적당하게 분비되면 행복감을 주지만 과다하거나 활발하게 분비되면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반대로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 경우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의학 논문 사이트 뉴렉칼러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볼보크 박사팀은 일반인 15명에게 충분히 자게 한 후와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로 이들의 뇌를 촬영해 도파민 수치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보크 박사는 암페타민 같은 흥분제 또한 뇌의 도파민을 증가시킨다 라고 하였고, 이번 연구는 잠을 자려고 애쓰는데도 쉽게 잠이 들지 못하는 이유가 과잉 분비된 도파민이 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와우, 그렇다면 휴일에 쉬어도 피로가 안 풀리는 이유는 도파민 같은 물질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로 안 풀리는 거 심각한 질병이었군요. 그러니 평소에 자주 쉬어야겠어요. 이상으로 미지과 카페타임이었습니다. 코로나는 다음 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